김주근입니다. 10월 26일 월요일에 종목 연구입니다. 주말에 댓글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보긴 하였습니다만은 제가 이틀 연속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씩 강의를 이틀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몸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피곤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죠. 그래서 토요일에 일요일 아무 영상도 만들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종목 연구를 하려니까 다행스럽게도 평소와 크게 달라짐 없이 약 한 30개 정도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30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15개 정도 키움증권, 코아스템, 넥스트비티, 삼광글라스, 이마트, SNS텍 등등등 해가지고 넷마블까지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한전선부터는 15분부터는 나머지 15개 종목은 2부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키움증권부터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키움증권입니다. 자, 기다렸더니 본전에 왔는데 어찌하오리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마도 예전에 오늘 이 근처 수준에서 매수하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처 수준에서 매수하였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좀 애매하긴 한데, 그죠? 오늘 해필이면은 이게 음설이 나타났고요. 구름을 넘어서려고 그러다가 구름의 저항을 완강하게 받는 모습이어서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오늘 장이 마감했으니까 내일 장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본전 여부와 상관없이 근데 내일이라도 얘가 만약에 기준선 밑으로 기준선이래 구름 밑으로 내려버린다면 근데 갖고 있는 물량의 일부라도 먼저 털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준선이 구름이 아니라 기준선 밑으로 102,300원입니다만은 102,300원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그때는 갖고 있는 물량을 다 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내일 오르면 그게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은 잘하면은 구름 밖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안 파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이 소위 지지선이 견디느냐가 문제인데, 오늘의 종가가 104,500원이 바로 구름 하단하고 딱 맞닿이다 보니까 근데 내일의 종가 근데 한 3시까지 또는 3시까지라도 종가가 구름 밑으로 결정될 공산이 높다라고 한다면 오후에 당장 팔아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장중에라도 계속 아래쪽으로 밀려가지고 구름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일단 여기서 구름 밑에서 일부 팔고 기준선 밑에서 일부 파는 그런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만 지켜보면은 내일 움직이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코아스템입니다. 코아스템도 아까 키움증권하고 상당히 그림이 유사하네, 그죠? 키움증권은 구름 밑에 머물러 있다가 살짝 반등하면서 구름을 넘어서다 하다가 구름 중간에 저항을 받고 밀리려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구름 밑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또 한 번 저항을 받고 현재 이걸 뚫어야 되는데, 그죠? 뚫지를 못하고 구름의 저항을 받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종목은 예전에 우리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전에 기준선을 무너뜨렸을 때 일부 팔고 그 다음에 구름을 무너뜨렸을 때 이때에서 다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긴 하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지금으로서야 구름을 넘어서기를 기대하는 정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 덜 나위 없이 계속 가는 거고요. 계속 보유하는 건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밀려가지고 전환선 밑으로 내려간다. 22,675원인데요. 내려간다면 얘가 올라가다가 기준선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전환선이 지지받아 나타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아래쪽으로 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RSI를 자체로 보더라도 이거는 여전히 중립 가운데 있어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매수라든지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까 내일 기준 전환선 22,850원입니다.
22,855m로 내려가면은 일부라도 털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아이고, 털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ext BT입니다. Next BT. 자, Next BT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뭡니까? 오운대 위에 낙서를 한 거로 봐가지고는 분명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 부담이 많아서 올라가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때도 다행히 구름의 지지를 만나보다 이미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위쪽에는 이 길다란 수렴도가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또는 예를 들어서 이날은 올라갔다가 길다란 짱디 양봉까지 나타났으니까 여기 따라서 이 화살표에서 놓은 이 위쪽에 상당히 많은 매물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 부담이 되니까 올라가기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히려 뭐 빨리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말 우려했던 대로 구름의 지지를 마저 나타내지 못하고 이제 구름 밖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아래 사이도 아직까지는 뭐 아직 바닥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다시 내려가는 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되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뭐 매도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광글라스입니다. 삼광글라스 한 팔고 버텼더니 4만원 됐는데 어떡할까요? 그죠? 안 했더니 4만원 됐는데 어떡할까요? 계속 기다릴까요? 기다렸다가 여기 예전에 높은 데서 샀다가 내려와서 까마득했습니다만은 다행히 그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죠. 일단 전환선까지 넣었었으니까 구름의 지지까지 받고 있으니까 간당간당한 양상입니다. 그죠? 간당간당 양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면요. 올라가면요. 계속 오는 거죠. 그죠? 당연하죠. 올라가면요. 뭐 굳이 팔 필요 없는 거고요. 문제는 이게 구름이 워낙 얇다 보니까 여기 보다시피 구름이 워낙 얇다 보니까 전에는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았는데 과연 또 여기서 지지를 받을까 어쩔까 하는 것은 솔직히 참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내일 올라가면은 구름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해피한 거고요. 그죠. 구름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면 해피한 건데 만약에 구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구름 밑으로 밀려버린다면 이러다가는 자꾸 이렇게 투락할 수 있으니까 종목도 내일 하루에 모든 것이 다 상방이 결정되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저로서는 뭐 가타부타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점저이처럼 근데 올라가나 내려가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어떤 쪽이냐? 저는 글쎄요. 약간 좀 떨어지는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 떨어지는 쪽으로 보고 싶냐고요? 일단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벌써 이미 뭡니까? 기준선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랬으니까 다시 구름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반등이지 추세적인 상승세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일 올라가면 계속 보유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에 기준선에서 또 저항을 받아갔거든요. 43,000원에서. 그러니까 뭐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여전히 간당간당하다는 생각에서 일단은 뭐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매도 쪽으로 왜 이래 됐습니까? 자, 간당간당하긴 합니다만은 매도 쪽으로 의견이 좀 기운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입니다.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셨는데요. 파동을 참 매기가 애매하네요. 그죠? 파동은 잘 매기가 애매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파동은 약간 여기는 1번 파동일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부터가 애매해집니다. 근데 뭐 이게 이렇게 2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를 5라고 보나?
글쎄요. 이게 3의 1, 3의 2, 3의 3, 3의 4가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이게 3의 1이고, 이게 3의 4라 그러면 서로 겹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3의 1, 3의 2, 3의, 여기가 3의 1이군요. 여기가 3의 1, 3의 2, 여기가 3의 3, 여기가 3의 4, 여기가 3의 5의 3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모로 다소간 좀 무리가 있는 파동 카운팅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파동을 매길라 하지 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그려놓은 거 조금 전에 보셨겠습니다만은, 주가는 주가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RSI는 RSI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뭡니까? 이게 소위 다이버전스잖아요. 그죠?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상황에서 그다지 좋은 모습이 나타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오늘은 기준선마저 무너뜨리려는 이런 모습이고, RSI는 벌써 이때부터 여기서 벌써 뭡니까? 매도, 빨리 안 지워지나? 빨리 매도 쪽으로 나타나 있다 보니까 역시 매도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매도 쪽으로 의견이 좀 기웁니다. 매도. 그죠? 매도합시다. 파동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준선을 무너뜨렸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RSI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석적으로 이미 매도 신호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매도 의견입니다. SNS 택입니다.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저 SNS 택 얼마 전에 분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바 있죠. RSI가 거의 바닥권이니까 조만간 얘가 내려오다가 좀 반등하지 않겠나, 화살표가 났죠. 그래서 반등하면은 그래봤자 어차피 하락서에서 반등이니까 아마도 이런 정도, 제가 줄쳐놓았던 이렇게 이제 전환선과 기준수 사이 이런 근데 3만원 얼마입니까? 9,000원짜리에서 반등이라도 하지 않겠나. 굳이 내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죠? 희망이라기보다도 그동안에 하락폭이 컸으니까 좀 반등이지 않겠냐. RSI도 바닥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예상과는 달리 RSI가 선뜻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RSI가 못 올라가면서 주가도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솔직히 저도 참 난감합니다. 그죠? 진작에 그럴 때 옛날에 며칠 전이라도 이때라도 빨리 파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때가 RSI가 상당히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기는 좀 억울했단 말씀이죠. 참 장담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아래쪽으로 해도 3600원 밑에서 아래쪽 꼬리가 좀 달렸고요. 그러면서 RSI가 오늘 마감 기준으로 봐가지고 예컨대 25.64니까 상당히 과매도적인 과매도, 떨어지더라도 상당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과매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매도. 그래서 여전히 반등이 있을 것 같다 하고, 반등이 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도, 지금은 기준선 전환선이 더 내려갔기 때문에 목표치를 조금 아래쪽으로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물론 본전을 찾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솔직히 저도 난감합니다. 그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난감한 것은 인데, 저는 이제 RSI가 너무 바닥권이라서 좀 믿어보자, 이런 정도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SNS 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JNTC. 무상증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왜 이렇게 되는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가 호재냐 악재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따져봐야 됩니다. 통상 무상증자는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기업의 본질 가치가 전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계정에 있는 돈을 회계적으로 소위 자기 자본금으로 바꿔 넣으면서 늘어난 자본금만큼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회사에 새로운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본 계정이 있는 걸 갖다가 잉여금 계정에서 자기 자본으로 바꾼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회사의 가치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니까 공짜다라는 심리.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100% 쉽게 말해서 무상증자를 100%로 하게 된다면 예컨대 5,000원짜리 주가가 졸지에 2,500원이 되는 거니까 주식이 늘어나는 만큼 2,500원이 되는 것이니까 원래 5,000원짜리가 2,500원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은 어차피 다시 2,500원짜리가 5,000원 옛날 가격으로 원위치 하더라. 결국은 주가가 2배로 늘어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기대감으로 무상증자가 시장에는 종종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본다면 뭐 시장이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반면에 유상증자는 기업에서 새로운 프레시머니가 기업 외부에 있다가 기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가의 호재가 될 수도 있죠. 다만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주식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시장에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종종 악재가 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세일 때는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전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왜? 무상증자 주가가 싸졌으니까 공짜로 받고 주가가 싸졌고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그만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호재로 받아들이고요. 유상증자 예컨대 주식을 액면가로 받으면서 권리락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유상증자 시장이 상승세이니까 다시 권리락 이전의 주가를 회복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익이니까 시장이 상승세일 때는 유상증자가 호재입니다. 반면에 요즘처럼 시장이 대체적으로 조정 국면이고 하락 국면에 있을 때는 무상증자 그래봤자 주식 숫자만 늘어나니까 별 볼일 없다. 유상증자 그로 인해 가지고 공급 물량 늘어나니까 별 볼일 없다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NTC 같은 경우에 바로 악재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차트로 보더라도 그냥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반등하다가 구름의 저항을 받고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반등하다가도 또 기준선에서 또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서 참 답답하게 어디가 바닥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갑자기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 RSI가 30m로 안 내려갔으니까 아마도 좀 더 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소설에 불과합니다만 그래도 주가는 그것대로 더 내려가고 있고요. 반면에 RSI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된다면 RSI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뭡니까? 다이버전스를 기대하면서 이래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는 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려면은 먼저 오늘부터 당분간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더 밀릴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등한다 하여서 과연 이게 구름을 넘어선다거나 추세가 바뀌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등한다 하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아마도 뭡니까? 이 전환선과 기준선 근처, 그죠? 아마도 이 근처 어딘가가 목표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는 거나 더 내려갔다가 반등해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위에서 파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신다면 일단은 팔아놓고 오히려 밀릴 때 다시 한번 싼 값에 사가지고 여기서 사서 예컨대 반등할 때를 노리는 이런 단기 전략이라도 그게 차라리 보유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JNTC는 아무래도 매도 의견을 내야 되는 게 있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오늘이라니까 아마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좀
애매하죠, 그죠? 좀 애매하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런 데로 괜찮을지 몰랐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구름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 양상이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나가 그야말로 잘못, 좀 관심의 초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저는 종종 후행 스팬을 잘 봅니다만, 후행 스팬, 파란 색깔 후행 스팬인데, 이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은 얘가 올라갈 때마다 캔들이 이게 뭡니까?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주가도 올라가면서 아마도 대략 이런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공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오늘 몇 사였으니까 오늘 당장 파시라. 어제 금요일에 사였으니까 당장 파시라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저로서는 일단 기준선마저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42,100원인데 기준선이 42,575원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고요. 근데 내일이나 모레나 더 밀린다 그러면은 잘못해가지고 구름 안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이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주가는 주가대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RSI는 RSI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힘이, 주가의 상승세의 힘이, 힘이 좀 지쳐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썩 좋은 양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내일이라도 올라가면은 정말 다행스러운 거고요. 만약에 밀리면은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금씩이나마 물량을 줄여 나가는, 그다지 큰 손해 아닐 테니까, 그죠? 아닐 테니까 일단은 물량을 줄여 나가는, 일단 두고 보긴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밀리면 밀릴수록 기준선에서 멀어질수록 물량을 줄여 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못 찾으시는 모양인데 10월 12일 날 종목 분석 영상, 그리고 10월 15일 날 종목 분석 영상을 이틀이 아닙니다만 10월 12일과 10월 15일 날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볼까요? 예컨대 언제입니까? 요겨 날이 10월 20일이니까 한참 전이지, 그죠? 한참 전입니다. 언제가 10월 12일이죠? 이날이 며칠인가요? 이날이 10월 7일이니까 좀 더이구나. 10월 7일 이게 요 날이 빨리 14일이니까 오케이. 자, 이날 10월 12일 날 이날이 그죠? 12일 날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그때 이렇게 될 거다. 그죠? 일단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볼 거다. 그리고 RSI도 상당히 고점이니까 좀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한 게 10월 12일 날 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10월 15일 날에는 12일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간, 이제는 좀 올라갈지 않겠느냐, 이 정도 왔고 기준선에서 딱 지지받는 모습이니까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했던 게 10월 15일 날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현재로 봐서는 그런 이야기가 그럭저럭 맞고 있죠. 그럭저럭 맞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잘 맞았는데, 그죠? 팍 올라갔죠.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 아주 정확하게 꽤 그럴싸하게 맞춘 결과가 되고요. 이후에 주가가 푹 올라가면서 위에 수렴이 나타나면서 RSI가 위로 고점에서 싹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위로 또 수렴이 나타났고 여기 RSI가 다 꺾이는 거, RSI가 다 꺾이는 걸 봐서 역시 이제 그동안에 꽤 많이 올라왔으니까 RSI도 그렇고 해서 이제는 조금 조정을 보일 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쪽에, 이 위쪽에, 여기 쪽에도 이런 정도에서 이게 뭡니까? 수렴이 나타나는 이야기는 위쪽으로 매물이 좀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조금 밀렸다가 가더라도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수장하다 보니 일단은 저로서는 단기라도 매도하고 다시 매도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근데 얼마쯤 되나요? 전환선, 기준선 정도 같으면은 아마 이런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준선 같으면은 근데 205,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런 정도
또는 좀 그보다 더 아래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를 다시 한번 재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장이 하수장하니까 일단 현금을 쥐고 있거나 라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팔고 싶다라는 의견입니다.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 뭐 글쎄요, 뭐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 한 것 같네요, 그죠? RSI가 꺾이면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밀리다가 구름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으나 이미 여기서 기준선에서 먼저 무너뜨리는 양상이다 보니까 시장은 완전히 시장의 균형은 상승하던 것이 이제 하락하러 완전히 추세가 흐름이 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얇은 구름을 무너뜨렸고, 구름이 무너진 다음에 통상 했듯이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그럼 튼튼하구나. 이제 깨갱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밀려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현재로 봐서 역시 RSI가 거의 30m 내려왔으니까, 또 오늘 길다란 짱대 음선도 나타났으니까 사흘 연짝으로 떨어졌다 보니까 하루 이틀 내로 뭐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고 내일이나 모레가 바닥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RSI가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이미 균형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로 판단되다 보니까 반등이라도 있으면은 팔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그냥 구름 아래쪽에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구름 위에 있는 종목은, 그죠? 구름 위에 있는 종목은 구름이 올라간 다음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가고,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가고,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갑니다만은, 이게 한번 구름 밑으로 내가 버리면은 올라가더라도 금방 떨어지고 반등을 하더라도 금방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구름 위쪽에 있는 종목과 구름 아래쪽에 있을 때는 완전히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그죠? 자,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상승 여력이 있나요? 상승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력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뭔가 여기 보니까 낙서를 한 거 봐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아마도 이렇게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 아마 이때쯤 됐을 것 같습니다.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 얘가 항상 그랬듯이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볼 것 같다. RSI도 고점이니까 좀 밀리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날 오른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길다란 음선을 그리면서 밀렸고, RSI도 매도신호, 여기서 매도신호면서 밀리는 이런 양상이죠. 그죠? 그래서 상승 여력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날의 길다란 쌍대 양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타났던 이런 음선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쪽에는 매물 부담이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후행 스팬이 이제 캔들 밑으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캔들 밑으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올라가다 하더라도 이 언저리에서 상당히 매물 부담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 부담은 결국은 이쪽에 저희 길다란 이틀 동안의 음선에 따르는 매물 부담도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상승 여력인 나중에 조정을 한참 받고 올라간다는 건 몰라도 지금 당장에는 이 매물벽을 뚫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퀘스천 마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종목이 다 한결같이 다 또 매도 쪽으로만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위이긴 합니다만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는 측면에서 근데 전액 매도가 싫으시다면 하다못해 다진 매도라도 일부라도 파는 쪽을 팔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CJ 프레스웨이.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는데요. CJ 프레스웨이는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그냥 구름 위에서 뚜렷한 추세 없이 계속 횡보하는 그런 양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뚜렷하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에는 이렇게 옆으로 기었고요. 과거에
그렇으니까 뭐 지금 그 이후에 지금은 구름 밑에 있다가 구름 위에 있다는 거는 그나마 나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상승세가 나타나 보이지 않아서 뭐 좀 좋네요.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지금 당장 파세요 하기도 좀 애매한 상태죠. 구름이니까요. 다만 요 며칠 동안에 계속해서 이게 뭡니까? 기준선이 계속 지켜지다가 오늘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일단 기준선 무너졌다는 측면에서 썩 좋은 조짐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주가의 고점과 RSI 고점도 그다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기준선 밑이니까 일단 타진매도 일부라도 팔자. 타진매도. 그리고 만약에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그때는 몽땅 다 팔아야 되지 않겠냐. 전에 그죠? 몽땅 다 팔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역시 CG 프리스웨이도 역시 매도 쪽으로 계속 기우네요. 시장이 워낙 하수상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일 경우에도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뚜렷하게 상승세가 되거나 혼자서 독야 청청하는 종목이 쉽사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살까요? 근데 이거 어제 같으면 금요일 같으면은 이거 봐라가 되겠죠. 그죠? 구름 넘어섰고 드디어 구름 넘어섰고 얇은 그죠? 얇은 이 구름을 넘어섰으니까 괜찮네 가 되긴 하겠는데 뭐가 눈에 띄입니까? 이거 RSI가 좀 높네. 그죠? RSI가 좀 높아 보이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RSI가 높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래서 아마 RSI가 높다는 이야기는 어제 RSI가 높다는 이야기는 다소간 좀 뭐라 그럴까? 좀 과열김이다라고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얘가 올라갔다가 구름 이 튼튼한가 보고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리라라고 약간 어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 오늘 이렇게 음선이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첫날에 이게 양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첫날에 양설이 나타나고 둘째 날이 첫날에 장선을 넘어보는 장악형, 그죠? 이게 장악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장악형일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전형적인 반전 패턴이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RSI도 여기서 요날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오늘 매도입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매수 안 하셨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RSI가 좀 더 꺾여서 내려와 가지고 RSI가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러면서 얘가 뭔가 구름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때 가서 뭐 사거나 말거나 그때 가서 결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오면서 구름의 지지를 받면서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일단은 이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 글쎄요 뭐 기다려 봅시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테라전 이텍스입니다. 테라전 이텍스도 그러네요.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왔죠. 전환선 기준선 무너뜨렸고 내려오면서 반등하더라도 요렇게 제가 체크한 것처럼 여기서 그죠?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으니까 뭐 계속 흘러내려가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RSI가 바닥권이니까 모든 코스닥 종목들이 되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아마도 하루 이틀 내로 코스닥 그렇습니다만은 하루 이틀 내로 이렇게 반등은 예상이 되긴 하긴 합니다만은 참 그러네요. 그죠? 반등한다고 해서 어디까지 반등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테라전 이텍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반등 있으면은 아이고 할배요 라고 팔자. 뭐 근데 한 결한선 11,000원 정도에서 기준선 12,000원 이런 정도가 라프리하게 목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종목 마지막으로 넷마블입니다. 똑같죠, 그죠? 근데 RSI가 30 밑으로 내려왔을 때, 아니 30건 절하됐을 때, 이게 이제 넷마블인데, 구름 밖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구름 밖으로 내려오고, RSI도 30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바닥이니까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아까 예컨대 테라전 ETX라든지 비슷한 수준이죠, 그죠? 테라전 ETX. 근데 예컨대 넷마블 같은 경우에 테라전 ETX는 이미 구름 밖으로 나와가지고 입니다만 RSI가 거의 30건 저인 상태인데 넷마블은 그렇지는 않고 구름 밖으로 나와가지고 30건 치잖아요, 그죠? 또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게 넷마블이 그 이후에 여기서 30 이하에서 바로 반등했느냐면 그렇지 않고 보다시피 더 밀려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30 아래쪽에서 헤매면서 주가가 더욱더 밀려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테라전 ETX 따라서 얘도 지금 30 밑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반등하면 다행이겠으나 만약에 지금 그 넷마블처럼 이렇게 더 밀리다가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요런 여기서 바로 반등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지금으로서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나마 반등이라도 있다면 할배여라고 팔자라고 의견도 솔직히 좀 반등할지는 자신이 없으나 지금 팔기는 너무 늦었고 RSI가 바닥거리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기대해보자는 의미인데 지금 넷마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넷마블의 경우에도 너무나 하락폭이 크고 그죠? 하락폭이 크고 RSI도 뭐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19까지 쳐박혔으니까 너무나 과매도 상태이죠. 너무나 과매도이니 이런 상태 같으면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RSI도 돌아설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매도할 수 있지 않겠나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시장이 이게 넷마블이 화끈하게 상승세로 돌아설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하염없이 그야말로 얘가 반등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는데 만약에 반등이라도 한다면 뭐 전환선 근처 또는 기준선 근처 지금 제가 이렇게 거래 두었습니다만 15만원 언저리 대략해서 그죠? 이런 정도가 반등의 목표 이만큼에도 간다면 얼른 팔고 싶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저로서 자신이 없습니다. 이미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런 데서 이런 데 기준선이 무너졌을 때 이때 팔고 아니면 구름 밑으로 내려서 팔아버리는 게 나중에 넷마블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의 거래를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어영부영하다가 반등하겠지 또는 구름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등하겠지를 했다가 잘못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것을 다른 분들은 꼭 명심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1부에 넷마블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넷마블도 역시 뭐 참 반등이 있으면 아유 할배요 하고 팔자 뭐 이런 의견인데 일부에서는 그다지 썩 좋아 보이는 종목이 하나도 없네요. 자,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나머지 대한전선부터 시작해서 인지컨트롤스, 테스나, 대화제약, 영풍, CJENM, 한진칼, 다원시스 등등등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합니다. 2부에는 좀 더 괜찮은 종목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고맙습니다.